스코어를 줄이는 중요한 승부처 그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퍼팅에서 거리 조절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항상 부지런히 걸어가서 발자국을 재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필요한 퍼트의 기술. 먼 거리 퍼트를 얼마만큼 스위스팟에 잘 맞춰서 고무줄로 이렇게 3퍼트는 이제 그만. 벌어놓은 스코어를 여기서 잃을 수는 없죠.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열타가 죽으실 겁니다. 야, 진짜요? 안 저르면 효과적인 롱퍼트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온그린에 성공했다 해도 퍼트에서 미스가 나면 스코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향성과 거리감을 살려 퍼트를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10m면은 거의 롱퍼팅에 그래도 속하는 편이죠. 롱퍼팅을 할 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거리죠. 거리. 그렇죠. 거리. 공격형이신데도 거리를 더 먼저 생각하시네요. 아니, 방향은 잘 쓰면 똑바로 가죠. 아, 그래요? 거리도 잘 맞추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PGA 투어 프로들도 사실 롱퍼팅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방향보다는 거리 미스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만큼 거리 조절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퍼팅에서 거리 조절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어떤 네.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좀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온 몸의 오감을 활용해서. 오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맛도 보시나요? 혹시? 냄새도 맡아보세요. 그런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내 몸으로 느껴지는 정보, 그리고 클럽의 무게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거리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발걸음 수를 꼭 재고 퍼터를 하거든요. 부지런한 골퍼. 네, 네, 예. 꼭 재는 편이에요. 오늘 제가 레슨 할 내용이에요. 퍼터에도 스위스팟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스위스팟을 못 맞히기 때문에 거리가 들쑥날쑥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딱 연습할 수 있는 딜 몇 가지 오늘 가지고 아. 왔어요. 네.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열타가 죽으실 겁니다. 야, 진짜요? 안 저르면 제가 주는 거야? 원 포인트 레슨 무료로 해드린다고. 아. 열타면 엄청나게 주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롱퍼팅을 할 때 미스하는 부분은 방향보다는 거리 미스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롱퍼팅을 하실 때는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리를 먼저 측정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기술적으로 롱퍼팅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고 거리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라인 보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롱퍼팅을 하실 때는 손목을 좀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핸드, 옆그립을 잡았는데요. 백스윙을 할 때 너무 똑바로 가서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왼손등이 백스윙 때는 약간 이렇게 펴지시는 거예요.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펴지고요. 치고 나서는 왼손등이 다시 약간 접히는 식의 약간의 이 스냅을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스냅을 사용하면서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거리감을 먼저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감. 그리고 나서 방향은 사실 롱퍼팅 같은 경우 뭐 크게 미스하진 않거든요. 라이가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밖에 먹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보다는 거리를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저희가 체크를 할 때 아까 그 임미소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발자국으로 거리를 항상 잽니다. 항상 부지런히 걸어가서 발자국을 재는 거죠. 만약에 5발, 10발, 15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마다 약간의 그린 스피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1발, 2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아까 쟀을 때 한 10발자국, 11발자국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일단 퍼팅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스냅을 사용하면서 거리에 맞추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퍼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나갔네요. 공격형이에요. 그리고 롱퍼팅을 하실 때 가장 체크하셔야 될 거, 라인을 보실 때 체크하셔야 될 거는 처음에 보셨다시피 볼이 처음에는 세게 굴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라인은 크게 먹지는 않아요. 마지막 1m를 잘 살피셔야 돼요. 바로 오늘의 저의 택입니다. 택입니다. 저의 택은 마지막 1m를 잘 살펴라.
그래서 프로들이 항상 홀컵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은 홀컵 주변에 1m에서 힘이 가장 죽는 부분, 힘이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죠. 10m에서 한 9m 정도 굴러가고 마지막 1m 정도. 그 라인을 잘 살피셔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라인보다는 마지막 1m를 잘 살피고 퍼팅을 하는 것이 롱퍼팅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인을 보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일단 저는 낮은 위치에서 보는 거를 선호하는데요. 낮은 위치요. 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전체적인 라인을 살피는 이유는 착시를 가장 줄여주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걸 들어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굉장히 그 네. 굴곡이 많이 지어 보이는데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그런 착시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타이거 우즈인가요? 아버지가 그린 리딩 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하다 이것도 있는데 물을 뿌렸다고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그럼 저 물이 어떻게 흘러올지를 난 상상을 해서 그 반대로 쳐보라.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퍼팅은 그 운해형 두뇌를 쓰는 분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발자국 수. 그래서 필드 나가시기 전에 일단 티업을 하기 전에 연습 그린을 미리 가세요. 그래서 딱 세 거리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발자국, 그리고 10발자국, 15발자국만 한 번씩 재서 볼 한 박스, 세 개죠? 볼 3알 갖고 가서 이렇게 굴려보시는 거예요. 5발 3번, 그리고 10발 3번, 그리고 15발 3번. 이런 식으로 굴려보고 코스에 나가시면 퍼팅 거리감이 그날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롱퍼팅 감을 익혀보세요.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위스팟을 맞아야 돼요. 정타가 나야 됩니다.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드라이버, 아이언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 고무줄로 여기다 꼈는데, 자,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요 정도보다도 더 작은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윗 스팟입니다. 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저도 이제 거리감 익히고 하는데 문프로가 느낌적으로 치는 걸 했는데, 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 먼 거리 퍼트를 얼마만큼 스윗 스팟에 잘 맞춰서 똑같은 스트로크를 했을 때 방향이나 거리가 항상 일관되게 나오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 스윗 스팟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툴이 필요하죠. 근데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중에 저거 다 파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 다각도로 쓰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하프로님 페이스에 고무줄 끼셨잖아요. 자, 저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고무줄을 오늘 갖고 왔는데 놔두고 와서 네. 지금 임미소 프로한테 급 공수한 거예요. 제 머리끈이에요, 제 머리끈. 제가 스탠스를 섰을 때 볼의 위치는 내 왼쪽 눈 밑이라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것만 잘 맞춰줘도 방향은 좋아져요. 그렇죠. 특이하게 내가 잘못 치지 않는 이상. 자, 스탠스는 내 그립이, 퍼터 그립이 들어가서 양발에 한 엄지 하나씩이 들어갈 정도면 긴 퍼터든 짧은 퍼터든 이렇게 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짧은 건 이렇게 쓰고 긴 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네, 항상 유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이 클럽의 헤드가 스트로크 되는 동안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왼쪽 엄지발가락에는 이 퍼터의 헤드는 스트레이트로 다닌다는 느낌을 굉장히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잘 친 퍼터와 잘못 친 퍼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실외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아마 깨끗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잘 친 퍼터는 굉장히 깨끗한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소리가 굉장히 괜찮았죠. 예. 자, 이번에는 거리감 상관 안 하고 그냥 저 잘 맞추려고 노력을 거기서 했어요. 자, 이번엔 만약에 고무줄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간 굉장히 소리가 아니네요. 둔탁한 소리가 나죠. 자, 근데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 쓰실 때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왼쪽 엄지발가락까지 이동하는 구간만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스트로크 커지면은 딴 짓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만 신경 써주시고, 오늘 두 번째 저의 태그는요.
장거리 퍼터를 칠 때 많은 분들이 헤드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다쳐 맞고 열려 맞고 이 방향까지도 안 좋아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트로크 갈 때도 같이 따라갔다가 치고 나서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치면 훨씬 더 스트로크가 좋아지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게가 따라다니는데. 잘 그쵸. 되네요. 근데 거리감이나 방향성 조정도 묵혀 봤겠죠. 그렇죠. 아마추어 골프들 3퍼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70%? 거의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런 롱퍼트 같은 경우에는 짧고 처음엔 짧게 쳐요. 그 다음에 짧은 것도 길게 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숏퍼트 남겨놓고 벌벌 오케이 떨어요. 안 주면 성질 내고 나옵니다. 그죠? 3퍼, 4퍼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탄한 데서는 브레이크보다는 방향보다는 이 거리감에 치중해서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가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시고 연습 빈 스트로크로 몇 개 쳐보시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척추축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만 같이 봐주면은 방향성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성 굉장히 좋았고 조금만 길었으면 훨씬 더 좋은 스트로크, 집어넣을 수 있는 버디 퍼시 찬스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라고 많은 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요 퍼터할 때 오른쪽 무릎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 몸을 진짜 쓰시죠? 많으시더라고요. 체중 이동하시고 몸 네.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스킬을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고무줄 이런 거 하나 써갖고 해보시면 얼마만큼 본인이 퍼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거고 정타만 놔주면은 웬만큼 거리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큰 스트로크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긴 퍼트라도.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신기하네.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오케이 네. 안 주시는 골퍼들하고는 좋아요. 안 차요. 볼 치지 마시고. 네, 오늘 저의 태그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저는 한 프로는 좀 메커니즘에 있다면 저는 전형적인 그냥 감 위주예요. 일단 그 거리감은요. 저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몸으로 느껴지는 정보가 공존해야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롱펫을 하실 때 머리의 높이입니다. 이 시각적으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셨을 때 공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목표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쥐어박는 스트로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적정한 눈의 높이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팔로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펫을 하실 때는 어드레스 때 머리 높이가 공과 홀이 한 높이에서 보이는 머리 높이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서서 친다라는 느낌인 거죠. 가까이 서서 공을 내려보신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홀이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폭이 있겠죠? 이 폭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손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목표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돌려 있는 상태에서 손을 던지는 게 편한 것처럼 고개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로 손이 나가기 편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가서 불편하고요. 또 혹은 이렇게 가면 덜 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딱 편안하게 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자신 있게 팔로우를 해주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거리 감각이 맞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넥턴이라 그래서 목으로 오는 근육의 긴장감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팔로우의 길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 감각적인 부분을 우리 수비형 골퍼들이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머리의 높이가, 시선의 높이가 내 한 시야에 공과 홀이 다 들어온 높이를 정하시고요. 네, 그쪽을 바라보고 스트로크를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전 한 요 정도 되네요. 딱 이렇게 팔로우가 한 요 정도 가는 게 가장 편안하네요. 어드레스에 딱 들어오면 발바닥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이야, 공격형인데요, 역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리를 맞춘 방법은 순전히 눈의 높이, 고개가 돌아간 이 목이 돌아간 그 위치까지의 뻗어질 수 있는 팔의 편안함을 찾아서 거리감을 제가 이제 찾은 건데요. 이게 이제 거리감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의 택이 될 수는 없고요. 자, 오늘의 택 잠시 뒤로 가서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린인데 살짝만 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뿐했죠. 네. 자, 오늘의 택은요. 퍼팅을 할 때 무릎을 벌려라.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우리 임미소 프로가 얘기했었잖아요. 퍼터 하시면서 오른다리 이렇게 쓰시는 맞아요. 분 계시고 퍼팅 하시면서 이렇게 숭구리당당 분들. 하시고 심지어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프로 선수들이 긴장되는 퍼터를 하게 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바로 이 발바닥의 악력입니다. 예. 하체가 단단히 고정돼 있으면 상체의 긴장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많이 긴장하게 되면 어깨가 솟고 뭉쳐 있어서 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원활한 편안한 스트로크가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긴장돼 있는 어깨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체의 단단함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평상시에 제가 저희 PT 선생님하고 운동할 때 쓰는 그 운동 세라밴드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이 보폭대로 쓰게 되면 이 고무에 탄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퍼팅을 하려고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이게 압력이 가해서 이 고무줄을 이렇게 벌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장 벌려지는 요 사이즈를 지키는 힘을 여러분들께서 퍼팅 하실 때 느끼시면서 하시면 이 팔로우가 저절로 어깨의 가벼움으로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힘을 주지 않고 긴장을 딱 펴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퍼터를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만 아는 힘을 쓰는 거죠. 탁! 예, 버텨놓고 치면 하체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지고요.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 발바닥에 이 텐션이 느껴지는 이 긴장감만 딱 느끼고요. 고개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사이즈까지의 팔로우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셨을 때요, 이렇게 벌리시는 힘을 한번 줘보세요. 발바닥의 보폭이 벗어나지 않는 한 벌릴 수 있는 무릎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줘보시고요. 그걸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수비형 골퍼들 이제 퍼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무릎 벌리기, 그리고 어드레스 자세 때 눈의 높이를 홀과 공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위치에서 고개를 돌려서 홀이 바라보는 위치까지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팔로우의 크기를 기억하시고 어드레스 하셔서 믿고 치시는 거죠. 공격 들어갈까? 네, 들어오세요. 훅 들어오세요. 제가 이번에도요,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달라요. 잘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확실히 틀리네. 너무 틀리죠?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처음 거는 약간 그냥 밀어주는 느낌이고 두 번째 약간 때려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요, 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퍼터를 밀지 않아도 내가 원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좀 퍼터를 때리는 듯한 느낌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신 것 저는 같아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퍼터는 볼을 어떻게 이렇게 밀어갖고 칠 수 없어요. 지나가다가 볼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때려서 맞게 되는 거지. 아까처럼 처음에 스트로크 하는 거는 거의 뭐 그거는 퍼터로 나는 생각이 안 해요. 저는
밀고 때리고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빠른 그린에서 딱딱 때려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밀고 때리는 게 적절히 공존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적절히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요 이렇게 퍼터를 하실 때 퍼터마저도 스윙을 예쁘게 하려고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르막이나 이렇게 롱퍼터를 할 때 조금 더 내가 원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때려서 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저의 태그는요. 공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우측으로 한 컵 정도 우측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공 한 개를 1m 선상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을 직접 가격하는 느낌으로 좀 강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공을 가격한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공을 가격한다고 퍼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원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쭉 밀어주는 듯한 느낌. 하지만 공은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좀 때려 맞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퍼터할 때 이런 느낌으로 퍼터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렇게 때려치는 느낌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좀 때리는 퍼터를 하시는 분들이 손목을 굉장히 많이 그쵸. 쓰세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저는 좀 안 잘못된 좋다라고 때리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밀든 뭐 왼손등으로 밀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치되 공은 내가 원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보내야 되니까 좀 때리는 느낌. 그러니까 네.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3퍼트는 가라! 프로들이 전수하는 롱퍼트 노하우입니다. 마지막 1m를 잘 살펴라. 볼에서 홀에 이르는 경사나 잔디결의 방향을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 주변이 아니라 홀 주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 스윗스팟에 고무줄을 끼워 연습해 보세요. 롱퍼트를 할 땐 퍼트가 양쪽 엄지발가락 사이에서 일직선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퍼터를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해주면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가능해집니다. 퍼팅을 할 때 무릎을 벌려라. 무릎에 힘을 주면 하체가 고정돼 어깨의 긴장감을 풀 수 있습니다. 공과 목표를 향한 맥턴을 통해 거리 감각을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공 한 개를 밀어주기보다 정확하게 때려주는 퍼트를 해보세요. 1m 앞에 또 하나의 공을 넣고 가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힘과 방향성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To be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I'm free to say whatever I like. If it's wrong or right, it's alright. Always seems to me you only see what people want you to see.